여러분 안녕하세요. Quick TOEFL Writing 이아람입니다. 자, 처음 소개드린 날이고요. 그런 만큼 오늘 1강 오리엔테이션은 TOEFL에 대한 소개 그리고 우리 수업에 대한 소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대상은 우리 수업이 TOEFL 초심자를 위한 수업이기 때문에요. 처음 시작하는 분들, 시험 준비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열려있는 강의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 자습을 하시다가 좀 막막하신 분들이 필요하신 수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라이팅은 내가 다뤄보지 않았던 주제가 나왔을 때 상당히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학습을 하고 싶으시다면 정확한 우리 수업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강의 구성은 첫 번째로 교재에 있는 문제들이 어떻게 이런 접근을 하게 되는지 문제의 어떤 어프로치를 제시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샘플 에세이 왜 이렇게 쓰였는지 그걸 채점 기준에 근거하여서 타당성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기출문제를 분석할 텐데, 그러니까 책에 있는 문제와 약간 연계되어 있는 혹은 그것을 응용할 수 있는 실제로 기출됐던 문제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도움 많이 되실 거고요. 그래야지만 문제 응용력, 대응력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우리가 강의는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IBT 라이팅이 어떻게 문제가 구성되어 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Integrated Task는요. 통합형 과제라고도 많이 부르고요. 이 문제를 먼저 풀게 됩니다. 자, 문제 문항수 하나입니다. 그리고 문제 유형은 지문을 읽는 게 3분, 반박하는 강의를 듣는 것이 한 1분 50초에서 2분 정도. 그러고 나면 요약문을 작성하는 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타스크예요. 자, 요약문 작성 시간은 20분이 주어지고 분량은 150에서 225단어 정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150에서 안 되는, 그렇죠? 미달되는 것은 감점의 원인이 되지만 225단어를 넘는 것에 대해서는 감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써주는 것은 조금 더 점수를 올리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과제는 Independent Task, 독립형 과제라고 하는데요. 라이팅만 독립돼 있습니다. 문항수 하나고요. 문제 유형은 이제 문제가 제시되고 논설문 형식의 의견을 작성하는 거, 토탈 30분 주어지고요. 분량은 반드시 300단어를 넘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한선은 없고요. 하한선은 300이에요. 그래서 300이 역시 미달되면 감점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 뚜렷하게 구분되는 점이 뭐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디펜던트 태스크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는 그런 태스크가 되겠고, 인티그레이티드는요, 여러분들 의견이 나오지 않고요. 지문이 뭐라고 했니? 강의가 뭐라고 했니? 설명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객관적 정보 전달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채점 기준 보도록 할게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인티그레이티드 태스크는 강의의 중요한 포인트를 잘 표현했는가? 인티그레이트는 여러분 이퀄보다 렉처, 강의예요. 강의만 잘 적으면 굉장히 점수가 잘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듣기를 또 열심히 하셔야지만 통합형 라이팅에서 점수를 잘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강의 정보와 리딩을 잘 연결시키고 있는가. 이것이 매칭이 잘 돼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또 그렇게 어려워하진 않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3번, 자, 라이팅 역시 뭐죠? 근데 문법 중요해요. 그리고 품위 있는 표현, 그러니까 너무 베이비 월드 같은 거를 많이 쓰고 모호한 표현을 쓰는 것은 점수를 올리기 어렵겠죠. 그래서 좋은 표현들, 월드 유시지가 좋은지 평가 들어갑니다. 자, 이 세 가지가 고루고루 평가가 들어가고요. 자, 문법의 경우 너무 이제 걱정하신 분들이 많은데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는가? 이런 것도 너무 걱정해요. 근데 문법에서 감점이 되는 기준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우리말 할 때도 문법 안 틀릴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으면 그건 괜찮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신 어법 실수가 채점관에게 의사소통의 오류가 없다면 그 부분으로 감점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거죠. 관사. 그렇지만 동사나 접속사에 있어서 여러분들 오류를 낸다면 채점관이 어떨까요? 그렇죠. 의사소통. 이게 무슨 뜻이지? 갸우뚱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문법 때문에 위축되어서 진도가 안 나가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하실 때는 조금 더 의기양양하게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어서 독립형 과제 채점 기준은요. Organization Topic Development Language Use. 제가 그래서 OTL이라고 알려드려요. OTL을 기억해라. 자, O는 구조인데요. 모든 글은 여러분들 뭐예요? 우리 서로 약속한 뭐가 있다? 짜여진 스트럭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Organization이고요. 두 번째는 내용 전개예요. 주어진 질문에
답을 잘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이어갈 수 있는지 글의 전개가 훌륭하게 되고 있는지가 topic development and 마지막에 있는 것이 language use. 이 language use가 아까 말씀드린 왼쪽에 어법과 품위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 내용 전개와 그 다음에 organization languages 이 두 가지가 조금 구분이 되는데요. 이 전 세계 학생들이 치르는 이 시험을 인간이 손수 다 채점을 한다면 채점이 너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이터를 갖고 있어요. electric rater. 그러니까 뭐죠, 여러분들? 그렇죠. 컴퓨터가 채점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죠. 컴퓨터는 여러분들 organization languages는 굉장히 잘 잡아내지만 off topic, 즉 내용이 벗어난 것, 논점을 일탈한 것은 찾기가 어렵죠. 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채점이 이 레이더가 뭐예요? 이 두 가지를 채점한 다음 토픽 디벨롭먼트에 대해서는 사람 채점관이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30분, 20분 아니고요. 1분이에요. 되게 직관적으로 말이 되게끔 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로 채점이 이루어지고 인티그레이트 태스크는 사람보다는 기계 채점이 조금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O와 L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더라도 토픽 디벨롭먼트에서 완전히 오프 토픽 해버린다면 여러분들이 뭐 하게 돼요? 20점 이상 절대 못 나오고요. 거의 0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게 되니까 문제에 대해서 답은 말이 되는 얘기를 써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점수가 산출되는 방식은요. 일단 루브릭 민이라는 게 있고 스케일드 스코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럼 지금 태스크가 각각 하나하나였죠. 그래서 각각은 5점을 맞게 되고요. 통합형 만약에 5점 중에 3.0, 독립형 5점 중에 4.0을 받았다. 그렇게 되면 이 두 개를 합산하여서 나누기 1을 합니다. 그럼 평균이 3.5점이죠. 자, 3.5점으로 가면 여기에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루브릭에서는 3.5지만 스케일드 스코어, 전체를 폈을 때는 22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가장 많이 요구하는 점수가 80점이에요. 그렇죠? 80점이라면 그냥 균등하게 따져봤을 때 라이팅 20점 이상 받으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한국인은 여러분 어떻죠? 리딩과 라이팅에서 승부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팅은 내가 3점을 받아야겠다. 즉 22점 이상은 받아줘야겠다. 그렇다면 어느 한 과목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채워서 미니멈 80을 넘길 때 여러분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22점 한 번에 내고 빨리빨리 내고 싶다면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 자, 인티그레이티드 태스크에서는요. 스키밍이라고 돼 있는데 근데 스키밍은 훑어 읽기예요. 왜 훑어 읽기가 필요하냐? 리딩 패스지 읽는 시간 3분밖에 안 주죠. 그래서 핵심만 골라 읽는 속독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 우리 수업에서 배울 겁니다. 두 번째, listening and comprehension. 그렇죠. 듣지 못하면 가장 많이 중요한 게 렉처라고 했는데 그 정보를 다 놓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듣는 거, 귀 뚫는 거, 청취하는 거, 예측하는 거 우리 훈련 많이 할 거예요. 자, 세 번째, 노트 테이킹. 자, 우리가 모든 정보를 리스닝인 걸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뭔가 효율적으로 노트하는 것은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문장을 적는 게 아니라 핵심 단어만 밀도 있게 탁탁 캐치하는 거 배우셔야 되고요. 자, 네 번째, 우리는 지문과 강의의 내용을 summary, 요약하는 거죠. 그러면 정말 중요한 정보, 메이저 정보와 마이너 정보를 구분하여서 요약하는 거 필요하겠고요. 자, 여기 paraphrase라고 되는데, 자, paraphrase는 우리가 restatement라고도 해요. 자, restate라는 건 뭐죠, 여러분들? 말을 다시 한다는 거죠. 언급을 다시 하는데, 했던 말을 가져올 때는 단어 정도 바꿔주는 게 좋지 않느냐. 이게 paraphrasing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초심자시고요. 사실은 패러프레이즈보다 더 중요한 건 정보가 틀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지금 여기 나왔던 단어 안 써야지 이거 너무 하시게 되면 또 초심자가 갖게 될 때 위축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보다는 여러분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추시는 게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마지막 역시 그래머와 word usage 어떤 단어를 썼는지 여부인데 통합형은 지문이 사실을 쓸 때 왼쪽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약간만 바꿔준다면 이 부분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오직 뭐에만? 듣기에만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라. 무진장 강조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어서 독립형 과제는 그럼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요? 네, 첫 번째 에세이 구조. 이게 아까 뭐였죠? 5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강의 딱 하나만 들으시면 이해되십니다. 두 번째, 논증과 예증인데요. 자, 이거는 T 부분에 들어가요. 자, 논리적인 설명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합당한 것으로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 예시가 나와야 되는 거.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그래서 논증은 E, explanation, 예증도 example E. 그래서 우리가 to E를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역시 어휘력과 영작 실력. 이 부분과 여러분들이 매치되죠. 자, 그 다음에 예시를 가공하는 능력인데요. 자, 지금 예증이 여기서 다시 한번 나오는데 내가 이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생각나는 경험이 없다. 에피소드가 없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내가 책을 읽은 것도 없다. 그럼 못 쓰나요? 아닙니다. 지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가공하는 것도 일종의 능력이고요. 자, 채점 기준은 사실을 쓰라는 게 없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OTL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어내셔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리서치도 막 지어내고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요. 자, 잘 만들어내는 메이크업 하는 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부분이 바로 우리 책에 없지만 우리 강의에서만 보게 되는 부분인데 책에 있지 않은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책에 있었던 거를 응용할 것인지. 그래서 비슷한 문제에 적용하는 문제 대응력 길러야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학습을 하셔야지만 효율적으로 점수를 받으실 수 있는지 학습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수업 전에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맞습니다. 통합형은 반드시 지문과 강의, 노트테이킹을 먼저 해보셔야 돼요. 먼저 시험처럼 읽고 그다음에 강의 파일 QR코드 이용하셔서 반드시 들으시고 자신의 노트를 보면서 저와 비교를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점을 빨간색으로 채워가시는 점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독립형은 문제가 있고 밑에 브레인스토밍 칸이 있어요. 혹은 오르가나이제이션, 구조를 짜는 칸이 있는데 브레인스토밍 정도는 스스로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것과 다르지만 이게 조금 더 쉽겠다 그러면 제 거를 따라오시면 되겠고 그리고 샘플에 써있는 disagree 돼 있는데 나는 agree를 하고 싶었다. 그러면 그쪽으로 여러분들 써보셔야지만 제 거랑 비교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꼭 하고 수업을 들으시라고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수업 후 학습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템플릿을 반드시 암기하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이 템플릿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템플릿은 일종의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틀이 없이 그냥 가서 그 자리에서 뭔가 즉흥으로 다 작성을 하게 된다면 그렇죠. 어법이 틀릴 수도 있고 어휘가 부족할 수도 있고 시간이 너무 걸려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건 항상 내가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겠다라는 플랜이 정해져 있어야겠죠. 우리끼리 정하는 그 플랜, 그것이 바로 템플릿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템플릿은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의 초반에 나온 템플릿들은 뭐 한다? 반드시 암기하셔서 바로바로 손끝에서 나와서 쓸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점수를 올리는 표현 숙지예요. 자, 사실은 우리가 점수를 위해서 이 토플을 공부하긴 하지만 우리 모두 영어 조금 더 잘하고 싶다는 개인적인 뭐가 있어요? 목표가 있죠. 그렇다면 시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영어 실력도 향상시키시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점수에도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점수 올리는 표현들, 자신의 어떤 자아 실현, 자기 개발의 차원으로 조금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샘플 에세이를 복기하면서 스펠링 숙지인데 사실 리딩, 리스닝 위주의 공부를 하신 분들은 사실 라이팅은 스펠링을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쓰기가 아니라 타이핑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점도 여러분들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우리 월드나 한글처럼 틀린 어떤 스펠링, 미스펠링에 대해서 밑줄 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미스펠링 때문에 또 채점관이 이게 무슨 단어야 한다면 그것도 감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복습을 하실 때는 이 샘플 에세이를 똑같이 좀 복귀하면서 스펠링까지 조금 감을 찾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우리 오리엔테이션 강의 마치겠고요. 자, 채점 기준 다시 한 번만 좀 상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은 수업 전에 하셔야 될 개인 공부 준비하셔서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